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정화 이제 4월 편을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묘 진화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4월부터 사오미로 나가게 됩니다. 인묘진과 사오미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월지가 인묘진일 경우하고 월지가 인묘 진사오미 사오미로 가게 되면 사오미는 남방 화해 계절입니다. 화해 계절. 그래서 불이 사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이 이제 강해집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든 정화든 힘이 세지는 계절입니다. 힘이 세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사주는 신강하면 일단은 좋습니다. 네, 신강한 사주만이 운에서 나쁜 운을 만나도 버티고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운에서 좋은 운을 만나도 한번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신강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이렇게 정화가 4월이 이제 투관될 경우에 계절을 얻은 정화인데 청강이나 지지글자에 의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화 승왕, 수치용 수치, 갑 인정, 필용 경벽갑.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4월은 화기가 정화가 승왕 점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치 갑인정에서 비록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해줘서 정화의 길을 인하시킨다. 정화에게 불을 땡긴다. 그렇게 쓰지만 수라는 게 비록 숫자거든요. 비록 그렇게 쓴다 하지만 필용 경벽갑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경금으로서 벽갑은 이제 쪼갤 벽자입니다. 갑목을 쪼개야 된다. 이 갑목은 근본적으로 큰 나무, 통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이건 정화 기준으로 경금은 반드시 갑목을 보고 정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금은 갑목을 쪼개서 정화의 심지인 나무를 만들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경금이 있을 때의 갑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갑이다 해서 벌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목을 벌초한다, 쪼갠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방은 목화통명 이렇게 되면 이제 목화통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 나무 갑목이 정화 불을 통명 밝게 해준다. 그래서 사주에 목화통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고서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목화통명은 을목이 병화를 볼 경우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볼 경우 이게 다 목화통명입니다. 네. 진정한 목화통명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큰 그릇을 한번 논해볼 수 있는 정도의 청강구조. 정화는 갑목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을목이 병화를 봤다. 나무가 목이 전부 통명한 어떤 그 예제들입니다. 갑다, 우치, 경의선, 갑목이 많게 되면 또한 경금을 선용해서 써야 한다. 단, 사주, 기경개수, 단, 사주에 개수를 보는 것을 꺼린다. 이 왜 개수를 보는 걸 꺼려버리냐면, 정화가 있고, 이렇게, 경금이 여기 있고, 갑목이 여기 있는데, 천간에 여기에 만약에 개수가 떠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금이 갑목을 쪼개는 게 아니고, 경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물의 힘이 강해질 것이고 물의 힘이 강해지면 정화불은 꺼진다. 이럴 경우 평범한 상인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개수가 나타나는 게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단 개수가 좋으려면 이런 구조가 있을 겁니다. 개수가 있고 정화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 구조는 안 좋지만 개수가 병인데 정화가 있고
여기에 뭐 기토라도 하나 있게 되면 또 구조가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기토가 토국수로서 개수를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다시 맑아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습니다. 이게 식상인 기토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병을 해소시키는 구조들, 이게 전부 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맑아지는 겁니다. 다시 그걸 뭐 병중유약이라고 하는데, 간사주 기견개수, 개수일견, 개수를 보게 되면 설금, 금생수로 금이 설해진다는 겁니다.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금이 힘이 있어야 간목을 이 통나무를 잘게 쪼개서 정화의 불쏘시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금이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로서 금이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 간목을 저대로 쳐낼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도끼자루의 날이 약하다. 뭐 이렇게도 개념을 잡아도 됩니다. 설금, 습갑 상정. 또한 개수는 간목을 습하게 한다. 물에 적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에 젖은 통나무로 아무리 불을 피워도 불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상정, 그래서 정화가 상하게 된다. 고의 계의병. 이런 연고로 인해서 개수는 병이 된다. 병입니다, 이게. 혹 개수장지, 개수가 장간에 있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지장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임수, 출간제병. 임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제할 수 있다면 불탈정광, 이 정화가 빛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병화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요, 정화는 밤에 빛나는 별인데 별이 태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빛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존재감. 그리고 태양은 오히려 존재감이 이제 드높겠죠. 드높다. 이럴 때 병화를 극하는 임수나 개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약이 되는 겁니다. 관이 약이기 때문에 관성의 힘을 빌어서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되게 됩니다. 자시, 안탑제명, 옥당청기. 이렇게 되면 뭐 임수가 출간해서 병화를 극해줘서 정화의 빛이 뺏기지만 않으면 안탑제명이라. 이 안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의 큰 공로를 세워서 그 이름을 적는 어떤 그런 그 서시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그래서 옥당에 올라 청기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간의 정화가 임수 개수가 많다. 이거 토가 약신이구나. 이게 약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자가 약간 한자를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혹 유경무갑 무투청간 차이 상간생제 우치 무이용 필주 부기. 경금이 있고 간목이 없게 되면 그럴 경우 무토가 청간에 투출될 경우,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정화가 경금이 있고 뭐 무토가 있다, 또는 정화가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간생제라,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간생제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상간생제의 그런 형태의 사주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주들인데, 대체적으로 상간생제들은 재물복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간생제들은 사주가 운만 잘 받으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정화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신약한데 약한데 정화가 아무 힘도 없는데 상관생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출간. 무토가 청간에 출간될 경우 불경갑오. 근데 갑오를 못 봤다.
우불견수 또한 수도 보지 못했다. 시 상관상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구절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여기가 쉼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무토가 뜨고 가불목도 없고 물도 없다. 수도 없는 경우는 상관생제, 오로지 상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팔자 청고, 팔자가 맑고 고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사주에 가불목이 없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잘 아는 그런 형태 사주들인데 무신이 되겠네요. 정, 미, 무 개수면은 무호가 되겠네요. 무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호다. 이런 형태가 뭐 여기를 이제 사로 바꾸게 되면 기사가 되겠지만 무호 기미가 되겠네요. 기미. 사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정사가 되겠군요. 이게 이럴 경우 뭐 이런 형태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이게 상관생제형제 대표적인 사주인데 목이 없는 상태에서 화토만 전부 있는 사주들입니다. 화토, 예. 천간에 전부 이제 화토로서 상관상진을 이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사주가 과연 귀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청과다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청과다라는 것은 그냥 맑고 고결하다는 뜻인데 뭐 맑고 고결하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글 읽는 선비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아는 것 많아도 크게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두문불출의 선비 뭐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단불대기 이어져서 글씨가 있네요. 단불대기 역불대부 뭐 크게 귀하지도 않고 역시 크게 부하지도 않다. 상관상진이 됐을 경우 청구할 뿐이지 대부대기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견수다 목부라 해서 수를 많이 보게 되면 나무는 뜬다. 정시 상인이라 이럴 경우에는 상인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수가 많고 목이 많다. 수생목으로서 뭐 목이 강해지니까 또 정화가 신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화가 간목을 보는데 뭐 개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주와 정화와 간목을 보고 있는데 뭐 무토가 있다. 이 사주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주들. 이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고 이 사주는 물에 젖은 나무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모닥불이나 촛불 같은 게 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고생하겠죠. 빛이 나질 않습니다. 혹 사주 다병, 혹 사주에서 병화가 많은데 불견임계, 임계를 보지 못한다면 탄료 정광. 위에 구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네요. 여기에서의 여기서는 임수 출간 재병의 불탈정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임수가 있어 병화가 떴다 하더라도 임수가 있게 되면 정화의 빛을 빼앗기지 않아서 좋아지지만 여기서는 이 병화가 많은데 물이 없다, 임계가 없게 되면 탄료정광입니다. 정화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임 빙고라 해서 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혹 정년 4월 정사일 병호시 일병 불탈이정 즉불현달 영명 파사림 파자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거를 이 구절을 따로 따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사주 다병 이제 불견인계 탄료정광 타인 빙고 이게 조금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구절이 공통보감의 정년이니까 정사일주 정사의 병호시라 그다음에 정이 사를 보게 되면 개사가 되겠죠. 병호 정미 정사일에 정의 계면 계묘가 되겠네요. 계묘에 이렇게 되지가 않겠구나. 4월이니까 을사가 되겠습니다. 을사월
정년이라고만 했으니까 이런 구조라고 지금 공통번호가 나와 있는 건데 정년에 4월이면 을사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 병호, 예, 정사 맞고요. 이런 구조일 경우에 하나의 병화가 두 개의 정화를 탈할 수 없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병화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닥불 두 개나 촛불 두 개나 병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병화가 뜨게 되면 이것도 다 탄료 정광이 일어납니다. 이제 겁재와 비견의 그런 상대성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구조 같습니다. 촛불연달, 현달하지 않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역명파살인이라. 이게 조금 이제 상반되는 내용인데, 즉불연달이라고 해서 현달하지 못하다. 그러나, 명파살인. 살인이란 것은 이제, 네 개 이웃, 큰 여러 나라의 이름을 또 날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 구조에서는 이름을 날릴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다만, 대운이 있으니까, 대운에서 정화가 병화를 이기는 계절이 있습니다. 병화를 이기는 계절. 이럴 때 정화가 빛을 발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고서왈, 정화, 음력, 일촉 등 고서에서 말하길 정화는 아주 부드럽고 유약한 하나의 촉등, 그러니까 등잔불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태양 상경 탈광명, 태양을 서로 보게 되면 탈광명, 그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주중 약경 간목투, 주중에서 만약에 간목이 투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정어 안신 복자림이라 해서 능히 몸과 마음이 복이 스스로 이른다. 심신의 몸과 마음에 복이 스스로 임하게 된다 해서 간목을 주중에 보게 되면 되게 아주 복록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한번 사주 예를 들어서 사주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딱 보게 되면 궁합이라고 하는데 소위 여명을 볼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이 관성인 남편의 동태를 잘 살폈습니다. 이걸 잘 살펴야만이 이 여자가 한번 결혼을 할 여성인지 한 번 이상 또 결혼을 실패할 어떤 운명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여명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보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사주라는 것은 4월에 정화가 힘이 있고 지지로 진토, 축토, 식상이 있어서 사주가 좋은, 이게 장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점이란 게 뭐냐면 간목을 얻은 정화인데 천간에 경금이 없습니다. 경금이 없는 게 단점인데 위사주는 경금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천간에. 그거는 바로 저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가 있게 되면 경금이 있어도 이 경금이 개수를 생열해버리기 때문에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경금이 떠도 문제인 사주요, 경금이 없어도 문제인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을 딱 보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거, 여름의 개수가 관성으로서 남편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좌우로 재성을 거느리고 있어서 조금 모양새가 문제가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게 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궁이 됩니다. 배우자궁은 이제 법적인 내가 사귀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남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축토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배우자궁이 정축일주가 이게 식상을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벌써 관성이 극파되는 겁니다. 이게 관성이 극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주고 그리고 대운도
두 번째로는 대운이 불미한 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운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명이니까 임진 이렇게 되겠죠. 신묘,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무인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운이 무인 여기가 저기네요. 무자가 되겠네요. 예, 60갑자를 거꾸로 읽는 게 상당히 좀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 연습은 하지만 이렇게 대운이 봄을 걸쳐서 이제 나이가 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이제 겨울 대운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겨울 대운에는 정화가 개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자기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안 한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결혼 운이 없습니다. 일단 이 여명 사주에서는. 그래서 사주가 이 개수 하나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이 개수가 흉신인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개수를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이 사주는. 왜냐하면 정화와 병화가 있게 되면 여름에는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싫지만 저 개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저 개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내가 싫어하는 저 개수라는 관성을 쓰기 때문에 운에서 이제 이렇게 임진, 신묘, 경인기축, 무자 이렇게 가게 되면 개수의 힘은 강해지고 내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이 됩니다. 실제 이분은 이혼한 여명 사주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명 사주. 이제 이게 보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궁합을 볼 때. 근데 이 사주가 더 왜 이혼이라고 더 가능성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저 시간의 간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용신이거든요. 간목도 좋은 글자인데 시간의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이 누구냐면요. 남자가 됩니다. 이제. 아니 간목이면 인수로 부모인데 이게 어떻게 남자냐. 이게 이제 상리학적 해석 방법인데 그래서 용신이 무엇인지 또 용신을 생해주는 오행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이 여명이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할지 재혼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재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지 남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목 때문에 거의 이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분은 현재 실제로 이혼하고 지금 이제 자식은 물론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명이 식상이 강하게 되면 반드시 자식을 못 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물론 여자들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여명이. 근데 특히 식상이 있는 사람은 더합니다. 자식을 못 버리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형태의 사주. 그렇게 되고 일단 이제 두 번째 여명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도 하나 돼야겠는데 이렇게 좀 따로 복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결혼 안 하신 분의 그 사주신데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사주를 딱 보게 되면 사주가 괜찮습니다. 아니 왜 결혼을 안 했는데 또 사주가 좋다라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4월은 불의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힘이 강합니다. 정화가 힘이 강한 속에 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가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무신시였다면 또 그릇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시가 만약에 이사주가 신시인지 유시인지 본인이 헷갈려하게 되면 저는 보통 이렇게 잡아 들어갑니다. 만약에 무신시라면 선생님은 뭐 공무원이나 공직자, 그래서 사회에서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고, 무신시가 아닌 기유시라면 우리 선생님은 보통은 자영업이나 기업체 사장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저는 통변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같은 무기토가 식상이라 하더라도 요놈의 개수를 무토는 합시키고 기토는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월의 정화가 천간에 개수가 있어서 이 불을 끌려고 덤비는 하나의 빗물이 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흉신입니다. 흉신. 이 흉신을 극제시키는 토가 천간에 떠야 하는데 기토가 미토의 뿌리를 받고 잘 떠 있기 때문에 능히 개수인 병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나름 모양이 좋아지게 된 사주고 사회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딱 보게 되면 이 남자 문제가 좀 그런데 결혼 운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 결혼 운이 되게 약합니다. 이 사주가. 왜냐하면 이 개수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혼하게 되면 이게 남편이 됩니다. 사주에서는 무토여도 문제가 되고 기토여도 문제가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 남편이 이 토 때문에 토의 토국수로서 힘이 빠져있는 형국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신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금은 정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재물 글자입니다.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이 관을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재생관 사주, 소위 얘기하는 재생관 구조인데 재생관 구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화가 극을 맞습니다. 극을 맞게 되면 괴롭겠죠. 사람이 한 대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결혼 안 하고 사주대로 해석하자면 결혼하면 돈이 줄어든다. 결혼했다 만약 이 사주가 그러면 아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맞을 것이고 돈이 관성으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의 직업이나 대상자를 잘 만나야 되지 그냥 만나버리게 되면 팔자 구조상으로는 고생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역시 이 사주와 이 사주의 공통점이 보면 일제 식상을 깔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제 식상을 깔고 있는 여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명들. 대체적으로 결혼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가 쉽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제 식상 깔고 있는 모든 여명들이 부부관계가 다 나쁘다 그렇게 봐버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이 사주가 생각이 나는데 정화의 그 여명도 정미일주였는데 하여튼 이게 정미일주였는데 그 여명은 제가 한 올해 2월에 그 상담한 여명이신데 축월의 정미입니다. 이게 사주에 토가 엄청 많은 사주예요. 사주가 톡이 많고 여기가 갑에 제가 아마 을축으로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 모르겠네. 갑에는 을축이 올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그러면 하여튼 이런 구조입니다. 축월의 미토와 4월의 미토, 정화일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식상입니다. 여기는 4월의 정화가 축토로 깔고 있거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다 이렇게 뭐 토로 깔고 있다 해서 부부관계 나쁘다 절대 그렇게 보는 건 안 됩니다. 결혼궁합은 상대성이 작용합니다. 상대성. 내가 결혼한 남자, 얘 사주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같이 상대적으로 잘 감명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하나의 사주만 가지고 이혼 사주다. 정말 결혼 잘하겠다. 막 부부생활 좋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같은 사주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시가 좋기 때문에 시가 식상생재형 구조거든요. 이런 사주들 대체적으로 뭐 장사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고생 없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식상생재가 돼 있을 경우 천간에 뭐 목이 없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정화가 무조건 남의 간목을 봐야 좋다. 그거는 대략적인 통변이지 사주 구조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위사주는 식상생재 구조입니다. 일단 이런 사주에 인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수는 식상을 극하려고 존재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4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